팀장을 맡고 있는 이충민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성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구성애 선생님. 구성애 선생님 좀 알고 계신가요? 아, 네네. 구성애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대한민국 대표 성교육 기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받고 같이 답변하는 이런 토론 형태로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성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등학교 남녀 1000명에게 다음 SNC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성은 무엇이냐? Sex is. 큰 글자들은 당연히 비중이 많은 그런 생각들이겠죠. 네. 친숙한 단어도 좀 있나요? 네, 친숙한 단어도 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성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더 관찰하시겠어요? 네, 관찰하시겠어요? 밑에 뭐 잘하고 싶다, 기모치 뭐 이런 거 많죠? 섹스에 대한 궁금증, 자위에 대한 궁금증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미터, 지금 현주소의 어떤 모습들, 성에 대한 인식들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참고로 웹툰 시크릿 가족을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네, 시크릿 가족이라고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여성자위 소음순 편. 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서 소통할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사를 보면, 서베이를 보면 95%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성교육하기가 어렵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나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95%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기성 학교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성교육을 하느냐. 저기 퍼센티지를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점점 성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의무교육 15시간 있어도 교과에 편성해버리고. 물론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보건교육, 특히 보건 영역에 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질병, 예방, 위생 이런 걸로만 성을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야기하는 그걸 또 역량을 개인 교사들한테만 더 짊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보건교사들은 처우는 기간제 교사가 거의 50%고 그마저도 없는 보건교사가 없는 현실도 있고 성폭력 예방, 그나마 받는 성교육도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냅다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인식 자체가, 성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이렇게 벽이 있고 통념이 있고 낮은데, 수준 자체가 낮은데 성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환경들도 그거에 맞춰져 있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또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책임도 너무나 크게 지고 있어요. 네덜란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덜란드가 성적으로 무조건 우수하다, 또 성교육이 선진국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 나라도 1970년도에 청소년 성관계를 가진 아이들을 조사해서 그 아이들의 평균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언제 가졌을까? 첫 연령을 조사했더니 12.4세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준비도 없이. 또 그 준비라는 것은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관점이 없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고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도부터 저 노민스노 교육이라든지 또 피임 교육을 아예 가정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사회나 학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음지에 두는 게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서 토론회하고 이야기하고 담론하고 그렇게 이끌어내는 교육들이 3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자료를 보면 13.5세예요. 네, 우리나라. 성관계를 갖는 친구, 청소년 때 성관계를 가졌던 친구들만 모았을 때 전체 통계는 아닙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평균을 내봤더니 13.5세입니다. 저희도 70년대 네덜란드와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또는 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감추거나 학교에다만 맡기거나 하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입니다. 네, 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웹툰에도 좀 달았었는데 학교 교육을 가면 그 생리대 시약 보면 파란색이잖아요. 생리혈이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진짜 저렇게 뛰어다니는 생리날 그날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그날. 아, 생리는 그날만 하는구나. 체격이 좀 나가면 생리대를 대형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고. 왜냐면요.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부분은 어쨌든 산부인과 가서 정확하게 내 자궁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쵸? 자궁 수축이 잘 되는지, 그리고 왜 이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아프고 참는 것도 방법이 아니잖아요. 생활인데, 내 생활이 돼버렸는데.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리에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아까 또 아까 손들었던 분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생리컵은 생리 후기 많이 보셨죠?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체험 후기 엄청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의약 외품으로. 생리컵은 지금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걸 공동 구매로 갖고 오거나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만들어서 팔면은 그건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게 뭐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30년 동안 쓰고 있는 데도 있고. 탐폰처럼 솜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리콘 자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받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옥시 사건 이후로 생리컵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식약청에서 굉장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허가를 못 내준다. 그러다 보니까 나설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생리대 지금 다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생리컵으로 갈 이유도 없고요. 그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시장성을 보고선 만들 수 있는 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생리컵은 해외로 직구로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들의 어떤 그런 좀 체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경이라는 표현 너무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남성, 나이스 가이시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폐경이라고 했다 싸다기를 한테 맞았는데. 그때 완경이 되셨을 때 왜 저렇게 우울해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50대 중반 때 오셨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했는데, 네, 완경이라는 표현 너무 좋습니다. 완경. 네, 생리가 월경이 완성됐다. 너무나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리 주기, 생리 연차를 봤을 때 한 40년 정도, 한 여성이 40년 동안 생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완경이 왔을 때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주고 그걸 함께 같이 맞이해주는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남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했던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따라 성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든지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렇죠? 그날따라 고환이 딱딱하고 성기가 굉장히 강직도가 강해져서 오늘따라 성기 크기가 달라지고, 그렇죠? 뭔가 남성들이 호르몬과 이 성 반응에 대한 연관성을 봤는데 여성의 생리는 좀 다르잖아요. 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여성이 배란이 되는 거는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에스트로겐이 쭉 올라오면 얼굴 피부도 좋아지고 대칭도 굉장히 비대칭이었던 것들이 대칭이 딱 돼서 더 이뻐지죠. 그렇죠? 신기하죠? 네, 한번 사진을 인증샷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배란기 때문에 배란기 때 더 예뻐지고. 화장도 잘 받고.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이쁠 때가 없습니다. 배란 때 뭐 하자 그러면 너무 적극적이고, 네, 뮤지컬 뭘 고르는데 보통 때는 네, 그 선택이 잘 안 되는 친구가 뭐 다 좋대요. 여행 무조건 가자 그러고. 네, 저희 와이프도 가슴이 커집니다. 가슴이 커지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성감으로 볼 때나 또 제가 성적으로 볼 때 너무 좋아요. 좋은 느낌이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지게 돼요. 골반도 또 체형도 되게 예뻐지고, 그거는 생명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남성의 마음과 교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에너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리가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예매했던 걸 취소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니까. 다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란 때는 여자친구의 그 정서적인 부분을 맞추고, 이런 어떤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남자들이 생리를 조금 더 공부하고, 생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고 인격적인 성숙을 좀 배워가는 거잖아요. 차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쾌감을 최대치로 느껴본 적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체감을, 자, 요거는 뭐 지표니까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죠. 네. 남자는 네, 성감이
반응이 오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스피드가 좋아요. 쫙 갑니다. 사정에서 극도감까지 올라가죠. 최대치. 그래서 여성은 최대치가 남성보다 낮다? 아닙니다. 최대치는 같아요. 하지만 남성은 가성비가 좋다 보니 그런데 중요한 거 여성의 쾌감은 좀 더 가성비보다는 차체가 굉장히 커요. 네, 차체가 굉장히 커서 복잡하게 왜냐하면 음액부터 골반까지 피가 다 차올라야죠. 좋은 느낌을 받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느꼈고 내 몸의 반응까지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면체에 피가 딱 차오르니까 음액부터 질 안쪽 또 질 그 앞쪽에 3, 4cm 되는 부분이 음액과 클리토리스랑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다 성감 그 회로고 다 신경 조직이에요. 거기까지 피가 다 차올라야 되고 나중에는 자궁까지 다 차올라야 되는데 다 안다고 하는 나는 야동을 1테라나 갖고 있고 다 받고 여성의 성기는 누구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고 1테라 1테라는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접니다. 저예요. 저예요. 한 사람만 쳐다봐요 지금. 저도 1테라까지 모아봤는데 3년 전에 싹 찍었습니다. 박수. 박수. 3년 전에. 왜냐하면 당당하게 성교육을 할 때 야동을 보지 말라는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하드를 지우지 않으면 1테라 누구 공감하는 친구 있던데? 똥컴 되죠? 그것부터 안 돌아가죠? 쾌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성기를 좀 저희가 표현해 봤는데 저게 뭘까요? 네, 클리토리스의 모양이에요. 저 밑에 전정구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액은 저 앞부분이에요. 내 몸을 내가 모르면 내가 여기 가려운데 여기 못 긁고 있으면 제대로 긁어야죠. 근데 이 가려운 부분이 계속 옮겨가요. 여성의 몸은 그렇게 복잡하고 내 성감이 오늘은 여기가 좋았는데 다음 날은 다른 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감각들을 내가 익히지 못한 거에서 오르가즘을 이야기하고 쾌감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일단 내 쾌감에 대한 나의 몸에 대한 주인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만한 감각을 연구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여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쾌감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관계를 배워가는 그런 어떤 방식들에 대한 것들 좀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성관계 한다는 게 미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관계를 배워가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미성숙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상황에 또 그 충동적으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의 이끌림으로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 성관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처음을 맞이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 성관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성관계에 대한 이거 기지개죠? 질문이 아닐 것 같아서 성에 대한 인식을 민낯으로 보셨죠?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시면서 대한민국 낙태율 1위. 여기 밑에 쫙 보면 그랜드 슬램을 드디어 이뤘죠? 우리나라가 콘돔 사용률 OECD 국가 중에 최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은 1위예요. 만드는 국가 중에서. 청소년 70% 이상 첫 관계 시 피임 안 하는 나라. 불명예죠. 네덜란드는 90% 이상 합니다. 98% 청소년들이 첫 관계 때 피임을 반드시 합니다. 청소년 낙태율 81.6%, 임신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낙태. 우리나라에서 임실 중절 수술은 불법입니다. 콘돔은 앞에 유통기한이 나와 있고 여기 크기 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피스 개념도 있을 거고 마이크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콘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라씨 같이 생겼죠? 비타민 C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고 콘돔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착용하기 좋은데 절대 뒷주머니나 지갑에 넣으면 안 되겠죠? 열상으로 파열되니까. 여기 보면은 뭐 지갑에 하나씩 넣고 다녀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캠페인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나와 있는데 유통기한 보시면 왜 나와 있을까요? 유통기한은? 아까 5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콘돔을 딱 뜯어보면 거기에 윤활유가 묻어 있어요. 그 기름이 5년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콘돔을 잡았을 때 약간 밀어내면
찢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콘돔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약국, 편의점. 네. 근데 제가 YTN 기자분하고 같이 10곳을, 편의점 10곳, 대형마트 10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 명의 남자 대학생을 섭외해가지고 교복을 입혀서 콘돔을 딱 사려고 하면 신분증 보여주세요. 네. 편의점 10곳은 다 받고 맞았습니다. 캔슬. 대형마트를 갔더니 하나같이 다 여기 삑 캐셔분이 콘돔을 이렇게 놓고 계산하려고 하는 그 교복을 입은 학생한테 매니저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걸 좀 처리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반 콘돔은 청소년들이 분명히 살 수 있는 생활용품입니다. 물론 기능, 돌기형이라든지 약품이 묻어져 있는 이런 특수형 콘돔은 살 수가 없고요. 그건 성인용품에 해당이 되니까. 보건소 가면 학생증만 제시해줘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콘돔입니다. 네, 콘돔은 사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입으로 찢으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 특히 손톱이나 네일 아트 조심하셔서 이렇게 뜯으면 네, 콘돔이 이렇게 스타킹처럼 말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로 부는 성교육 강사들이 있는데 콘돔 아트는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됩니다. 자, 일명 저희 예쁜이라고 네, 좀 과하지만 실습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 네,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넣는데 얘를 아까 앞부분을 비틀지 않으면 공기가 찬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공기 빼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생겨요. 착용할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앞뒤 구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빠르게 착용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귀두 부분에 딱 대놓고 쑥 내리기만 하면 정방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잘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건 뒤집어진 겁니다. 바로 바꿔서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액바지 부분이 공기가 안 차 있는 상태로 착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나면 이 안에 정액바지 안에 정액이 차죠. 빼낼 때는 쑥 빠집니다. 이건 스티로폼이라 조금 이렇게 더디게 빠지는데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정액이 찼는데 이건 절대 변기나 이런 데 버리면 막히니까 여기 끝에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묶은 다음에 요거를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판기, 지하철 자판기 같은 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나 아니면 브랜드가 저가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곳은 유통망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 콘돔 교육하면 성관계 조장하는 거냐 다들 나가서 성관계 하라는 거냐 오히려 안전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화재 예방 교육했다고 나가서 불 지르고 다니나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관계에 대한 피임에 대한 교육들을 했다면 내가 정말로 구급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콘돔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이 데이트하는데 핸드백에 딱 콘돔이 꽂혀져 있습니다. 저 여자 많이 놀았나? 절대. 그쵸? 준비된 여성이구나. 이게 지금 10피스짜리인데 네, 여기 보면은 남성분들은 좀 참고하세요. 여기 이제 지름에 따라서 자기 크기가 있는데 보통 52 플러스 마이너스 미리가 이게 보통 일반형으로 다 꽂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착용하다 보면은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든다. 작은 겁니다. 네, 작은 거니까. 그거는 성기 크기와 상관없이 나한테 맞는 걸 써야 돼요. 그 아이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격적인 문제를 걷어내고 그 아이들한테 피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되지 않는 지표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낙태. 그런 준비들에 대한 교육들에 대한 환경들이 지금 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로 성관계를 가지니까 그 준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제 딸에 대한 개념으로 제가 지금 딸이 8살인데 저는 지금부터 콘돔 교육을 할 거고 네, 아직 와이프랑 합의를 못 봐서 하지만 누구보다도 준비된 여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하고 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제가 실수하거나 아직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고 있으니까 섹스토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딜도나 바이브레이터는 인간이 줄 수 없는 회전력까지 갖고 갑니다. 엄청나요. 1분에 공회전 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서 하는 성교육들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바로 모자이크 규제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 연령대에 맞게끔 좋은 교육인가를 파악하기도 전에 일단 규제, 우리나라 정서상, 유교적인 사상,
그리고 교육의 현실 이런 것들 반영해서 바로 재단부터 할 거예요. 섹스토이라든지 콘돔, 돌기형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그런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저희 아우성이랑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갈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덜란드 30년 걸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은 그렇게 좀 차원 높은 성이었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있는 거 아니고 조금 더 차원 높아서 입체감 있게 성을 바라보시고 저항과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용하고 이걸 좀 뭔가 바꾸는 데 있어서는요. 성을 좀 드러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후에 희망을 본 건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기 앞에 보니까 세월호 카드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을 좀 드러내놓고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